그리고 그 얼마 전에 저희가 1주년 영상을 올렸죠. 여태까지 이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이 채널을 가지고 얼마만큼 운영이 됐고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게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부터 저희 이제 메일로 그 구독자 수랑 이제 재생 시간, 영상 재생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올려주겠다 라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 보내지 마세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스포티지 QL입니다. 일단 이 스포티지 기아자동차에서 출시한 준중형 SUV 차량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차량은 4세대 후기형,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볼드라는 명칭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스포티지 QL, 그러니까 4세대 전기형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경쟁 차종으로 보면 투싼이랑 그리고 코란도, 그리고 뭐 수입차로 보면 티구안도 있고요. 그리고 혼다 CR-V, 이렇게 좀 경쟁 차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차종들을 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2020년이죠. 2020년 기준 판매량을 좀 보면 1위가 투싼입니다. 이게 판매량이 2, 3위랑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 그리고 3위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스포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위가 티구안입니다. 사실은 판매량, 이 판매 대수를 보면 사실 2, 3위 싸움이 거의 치열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올해는 조금 변수가 있는 게 올해 또 스포티지가 신형 출시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요즘에 쌍용 자동차가 내부적으로 조금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2, 3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일단 스포티지는 스포트와 포르테이지 이 두 개의 이제 합성어인데, 이게 좀 특이한 게 2004년 2세대로 오면서 스포츠와 메스티지라는 합성어로 변경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사실 뭐 저도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직장생활 하면서 개발 쪽에서 한 10년 정도를 일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합성어 만들고 이렇게 뭐 온갖 의미를 부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스포티지 차량 최초 출시일이 93년 7월입니다.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지금 한 28년째 생산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 국내 장수한 SUV 차량 중에 이 스포티지가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로 보면 세 번째로 장수한 모델이라고 해요. 참고로 1위는 봉고고요, 2위는 카니발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굉장히 오래됐는데, 초기에 이 스포티지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는 그 포드 자동차와 이제 같이 협력해서 스포티지라는 차량을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91년 10월경에 세피어와 함께 이 스포티지 차량을 출품을 하죠. 사실 이 결렬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포드 자동차와는 기존에 이제 페스티바라는 차량을 합작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이 페스티바가 소위 말해 대박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포티지도 같이 하려고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건데, 스포티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포드에서는 당시에 이제 기아 자동차 화성 공장이 생산량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별도 법이나, 그리고 지분이 그 당시에 10% 정도였는데 그걸 50%로 늘리고 거기에 경영권도 달라고 뭐 기아차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뭐 당시에 포드의 그런 요구 조건을 들어줬다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어쨌든 이제 가지고 간 거잖아요, 기아자동차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포드라는 회사가 별도로 들어와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조금 잠깐 보니까. 그리고 참고로 이 스포티지 차량을 양산하기 전에 다카르 랠리에도 출전을 시킵니다. 사실 이 다카르 랠리 같은 경우는 쌍용 자동차가 많이 출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저는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두 대를 내보냈는데 한 대는 탈락을 하고 한 대는 완주한 비공식 기록이 있다고 해요. 비공식이면은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는 아까도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4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볼드라는 명칭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스포티지 모델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아마 작년 9월쯤에 곤충기랑 같이 이 볼드 차량 2.0 자연흡기 그 스포티지 차량을 시승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스포티지 QL 차량 당시 판매가가 2,070만원에서 3,050만원 수준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올류 투싼 모델과 플랫폼을 공유를 했고,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킨 디젤 엔진까지 적용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엔진이 총 3가지로 일단 출시를 했는데 2.0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 그리고 2.0 디젤, 1.7 디젤, 이렇게 3가지의 엔진 트림으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엔진 같은 경우는 D4HA 코드명으로 2.0 EVGT 디젤 엔진이 일단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스템 최고 출력 186마력, 최대 토크 41kg/ms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톤에서 1.7톤이고요 복합 연비는 10km에서 15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복합 연비에서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아까 엔진 트림이 총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 자연흡기 가솔린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거의 10km 대로 나오고요. 2.0 디젤이 12에서 13km, 1.7 디젤이 14에서 15km의 연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비적으로 보면 1.7 디젤 모델이 연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사실. 그리고 예전에 2.0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을 좀 탔었는데, 이 가솔린 모델은 연비적으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 당시에 가속감도 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스포티지랑 그래도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은 엔진이 2.0 디젤 엔진인 것 같아요. 1.7은 약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실내 옵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차량은 안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인데, 저도 가끔씩 이제 촬영할 때 종종 좀 이용을 하는 편인데, 등급 자체를 확인해 보면 한 프레스티지 등급 정도의 차량을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계기판 같은 경우는 3.5인치 TFT LCD가 적용된 뭐 고급형 클러스터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냥 일반 계기판이고요. 이쪽 라인에는 아무래도 옵션이 좀 많이 빠져서 거의 없고, 이 디스플레이는 원래 기본 오디오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물어보니까 이게 나중에 차를 구매할 때 딜러분께서 그걸 장착을 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옵션은 따로 아니고 차종을 별도로 단 거고, 이 하단에는 이제 매뉴얼 에어컨. 이 차가 조금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옵션이 좀 낮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1열에 열선,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까지 있는데 운전석만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거 운전자 중심의 옵션인데, 이거 예전에 아반떼 신형도 이랬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하단에는 12V 소켓이 2개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 포트 하나, 억스 단자까지 일단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시 요 QL 차량이 출시했을 때는 USB 포트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때 12V 소켓이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USB 포트를 좀 더 늘리고
이 소켓을 하나 정도 이렇게 줄이는 추세긴 해요. 일단 이건 뭐 예전에 구매했던 차량이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특이하게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들 시프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에요. 사실 2.0 디젤 엔진의 이 패들 시프트, 그러니까 국산차에서 이 패들 시프트가 사실 제가 여태까지 시승을 해본 느낌으로는 필요가 없거든요, 이 급에서는.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그리고 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 발로 밟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따로 이렇게 별도의 그런 건 없어요. 조작할 수 있는 레버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눌러보면 여기 에코, 스포트, 그리고 표기가 따로 없어요. 이건 그냥 기본 상태인 거고, 실질적으로 에코와 스포트 이렇게로 변경이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포트를 저도 이제 이 차를 사용을 좀 그래도 하기 때문에 타보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드라이브 모드별로 변화는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뭐 그래도 약간 달리는 기분 낼 때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하이패스 룸미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전 차량이니까 전형적인 이제 현기차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 하이패스 룸미러죠. 여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단에 뭐 썬루프는 없고요. 그거 말고는 옵션이 정말 적군요. 참고로 원래 이 스포티지 QL 차량 같은 경우는 곤충기랑 같이 시승기를 시작하기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7 시리즈 아마 전이었을 거예요. 원래 스포티지 나가고 그 다음에 7 시리즈가 이렇게 나갈 계획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마이크 세팅을 좀 실수를 해서 영상을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언제 찍지 하다가 이게 스케줄이 너무 꽉 차서 시승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시간이 좀 하루가 비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보통 시승기를 찍으면 차를 팔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428i 찍고 나서 차를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다시 찍기는 하게 되네요, 이 스포티 차량을. 근데 조금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저도 어떻게 보면 롱텀 시승을 조금, 왜냐면 소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안나님께서, 그래서 운전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것도 나쁘진 않네. 그때 당시 했으면 아마 많은 얘기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스포티지 볼드 차량도 기존에 시승기를 찍어서 올려놨지만 사실 좀 아쉬웠거든요, 볼드 차량. 왜냐하면 그 볼드 차량이 저희가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막 찍은 시승기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도 별로 없고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스포티지를 언제 하지 하다가 시정 나오면 할까 하다가, 그래도 시정 나오기 전에 구형 모델 한번 시승하고 그 다음에 시정을 타는 게 비교가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승기를 찍게 된 것 같아요. 일단은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요 스포티지 차량의 승차감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일단 서스펜션 구조는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이 들어가 있고요, 후륜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으면 승차감이 그래도 좀 좋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저도 이 차를 조금 운전하면서 느낀 게 약간 서스펜션이 탄탄한 느낌을 줘요, 이 차량이 저한테. 그래서 그럼 좀 달려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이게 심어주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차량이 어느 정도 속도가 넘어갔을 때 이제 급격한 코너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태가 좀 안 좋은 요철을 지나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 차량이 이렇게 롤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롤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운전할 때 이게 초창기였을 거예요. 운전할 때 이게 차가 약간 탄탄한 느낌을 주니까 운전할 때 좀 달려야 되겠어, 이런 느낌을 심어줘요. 그래서 막 달리다가 위험할 뻔했던 적도 몇 번 있어요. 차가 조금 애매한 승차감을 줍니다.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승차감 쪽으로 바라본다, 물론 이렇게 과속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편이에요.
완전히 편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불편한 것도 아닌 그냥 중간 정도의 성향의 승차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노을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과속 방지턱 살짝 넘어갔지만 이 직전에 아마 코나 1.6 터보를 탔을 텐데 그 친구는 이렇게 뒤에가 팍 튀어서 올라간다고 치면 이 친구는 부드럽게 넘어갔는데 이 롤폭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바운스도 조금 약간 이 폭이 좀 큰 편이에요. 이게 차량을 저도 운전해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심하게 부각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고 이제 준중형급 SUV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시승했던 차량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기아 자동차보다는 현대 자동차가 그래도 조금 약간 방음 쪽에서는 좀 낫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신형 기준으로 저희가 시승한 차량들 중에서입니다. 근데 기아 자동차 특유의 진동과 소음이 올라와요. 근데 이거는 기아 자동차 차량들이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스티어링 휠이에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가 지금 CMDPS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수출형은 RMDPS가 적용이 돼서 수출을 했어요. 근데 이 CMDPS가 문제가 뭐냐 하면 MDPS, 일단 MDPS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을 기존의 유압 방식에서 전기 모터로 조향을 시켜주는 방식을 말해요. 이게 원래 정식 명칭은 EPS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CMDPS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기 모터가 이 스티어링 휠 내부에 바로 달려 있어요. 근데 RMDPS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 자체가 앞바퀴 축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CMDPS는 진동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운전을 해봐도 여기 보시면 턱턱 소리가 나요. 이렇게 턱턱 걸리는 소리가 나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유입이 많이 되고 진동도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사실은 승차감은 조금 좋은 점수를 못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게 저도 운전을 하면서 K5랑 스포티지 소유하신 분들이 운전을 좀 약간 격하게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운전을 해보면 차가 잘 달리는 느낌을 많이 줘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지만 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속하지 마시고요. 이게 아마 요 전세대 스포티지 R이라는 차량이 있었을 건데 그 차량 같은 경우가 2.0 터보 GDI 모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서스펜션 구조가 이 구조가 그전에도 쓰였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엔진은 되게 좋은데 2.0 터보 GDI면 정말 잘 나갈 거거든요. 왜냐면 1.6도 일반 분들이 타시면 차가 잘 나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 2.0 터보면 엄청 잘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목 자체가 약간 안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시승기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 나중에 스포티지 R 2.0 터보 GDI도 시승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큰 도로로 나왔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일단 스포츠로 변경을 하고 변속기를 저쪽으로 밀어서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도 운전을 요거 스포티지 차량으로 많이 해봤지만 패들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패들을 이용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달리기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프락셀, 역시 패들이 편합니다. 오호, 참 잘 나가요. 아무래도 이 공차 중량이 1.4톤에서 1.7톤 수준에다가 거기에 이 엔진 자체가 지금 2.0L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가속력 부분은 디젤 엔진 치고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 터널 끝나는 지점의 최고 속도, 그리고 이 거리, 이런 거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보면 1.6L 터보 모델 그거 수준만큼 나옵니다.
디젤 2.0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라고 감안하더라도 이 초반에 가속은 그래도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속을 진행하면서 이 도로 사정이 조금 안 좋다 그럼 차가 이렇게 뒤뚱뒤뚱 거릴 때 이 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유의하셔서 운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잘 달리게 만들어 놨는데 약간 하체가 부실한 기분이에요.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풀브레이킹. 약간 코나 직전에 신형 모델 탔던 그 향기가 나오는데 아 얘도 브레이크가 이거 영 이 가속감 부분에서는 고속주행신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RPM을 조금 상승시킨 상태에서 풀악셀 전개해서 치고 나갈 때 휠 스핀까지 일어날 정도로 차량의 출력은 상당한 편이에요. 대신에 이 브레이크 이거 코나 1.6 터보의 냄새가 나는데 이게 저속에서는 똑같아요. 살짝 밟으면 팍팍 씁니다. 아주 잘 서요. 근데 차량 속도가 일정 속도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 제동을 했을 때 차량 무게도 그렇고 이 가속했을 때 이 무게가 누르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까지 이겨내야 되는데 그 힘을 못 이깁니다. 결론적으로 차가 많이 밀려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이 국산차들 이제 대부분인데 그래도 국산차 치고도 브레이크 잘 된 모델들이 몇몇 모델은 있었거든요. 이 스포티지 차량, 지금 이 차량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은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차량이 이제 스키디움 보통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ABS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제동거리를 좀 이렇게 많이 잡아주는 편인데 얘는 차량이 그 정도까지의 제동력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좀 보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행신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외관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QL입니다. 뭐 일단 가속감 부분에서는 충분한 만족감을 좀 줬던 차량인 것 같고요. 대신에 아쉬운 건 역시나 브레이크입니다. 이 국산차들 대부분이 좀 그런데 이 파워트레인 성능은 좀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이 브레이크 스펙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기아자동차의 이제 패밀리룩이죠.
그거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게끔 그래도 끌고 온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서는 뭐 특징은 좀 있지만 뭐 이상하지 사실 이상한데, 전면 쪽에서는 일단은 요 헤드라이트 부분이 뭐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측면 쪽 보시면 보이시는 휠 타이어는 245mm의 19인치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안나님께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차량을 구매할 때 옵션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9인치, 그러니까 휠 사이즈가 크면 뭐 외부에서 봤을 때 익스테리어 쪽에서의 만족감은 높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스포티지 R의 이 19인치 휠은 조금 오버스펙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한 17인치에서 18인치만 돼도 충분할 것 같은데, 뭐 이 휠 용량으로 익스테리어 쪽은 좋지만 옆면은 소폭 하락한다는 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량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주먹 2개 이상 들어가고요,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갈 정도로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뒷좌석을 이용해서 지금 이 암레스트까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열을 승객을 위해서는 열선 시트가 따로 적용되어 있지는 않아요. 당시 옵션을 넣지는 않으신 것 같고, 대신에 이 송풍구, 2열 송풍구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시프트 소켓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또 하나 꼽자면 암레스트가 좀 이렇게 길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래 해야 돼, 이래. 일단 후면 쪽 디자인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전면 쪽 디자인보다는 후면 쪽 디자인이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예전 기아 자동차의 패밀리룩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수치상 503L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에 1493L 정도가 나옵니다. 뭐 이 준중형급 SUV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솔직히 직전에 코나 1.6 터보가 이 트렁크 부분에서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모델 보니까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아 자동차의 스포티지 QL 차량을 간략하게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하자면 가속감 부분에서는 2.0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가속감이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동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나, 모자른 거죠 많이. 요거는 이제 신형 모델이 올해 출시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시승을 해서 비교를 해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승차감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말 가속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스포티지 차량을 중고차든, 뭐 중고밖에 없죠, 신형도 있구나, 지금 볼드, 그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좀 달려야겠다 생각하시면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롤링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포티지 QL 차량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차, 좋은 차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